또한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모두가 다 같이 비관론을 외칠 때가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위기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우개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크게 하락하던 미국 증시는 월요일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프리장에서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던 나스닥은 개장 전 개파락하며 시작해 월요일도 추가 하락이 나오나 싶었지만 개장하고 나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플러스 0.45%로 상승했고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하자 S&P 500은 마이너스 0.15%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2.16% 상승해 21.33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어제도 추가 매수하여 보유 수량은 1345주가 됐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SVB 파산의 여파가 지속됐습니다. 지난주에 SVB 사태가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쳐 구조적인 붕괴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가득했습니다. 바이든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형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기에 구조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 시장을 안심시키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은행주들에겐 우려감이 여전했고 월요일에 뉴욕 금융당국은 110조 규모의 시그니처 뱅크에서 SVB와 유사한 시스템 리스크를 감지하고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연준 등 6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을 안심시키며 일단락됐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은행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는 소형 은행들이 하나둘씩 나오자 미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BTFP란 기금을 만들어 적격 예금 기관에 1년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 재무부와 연준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막고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출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월에 50bp 인상할 거란 전망이 90% 가까이 됐지만 유동성 이슈가 터지자 3월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40%가 넘어섰습니다. 또한 연준이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할 거란 전망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관해선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기에 연준이 3월까진 25bp를 인상할 거라 생각하며 3월 FOMC 점도표에서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로 찍혀 있는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금리 전망이 180도 뒤집히자 5%를 넘었던 2년물 채권금리는 대폭락해서 4%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이 완화되자 2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재무부와 연준이 금융위기를 막고자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누그러져 10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가 1%를 넘어서며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주식이 폭락할 거란 얘기가 나왔지만 월요일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차는 0.4%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쯤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쯤 경기 침체나 위기가 찾아와 시장이 또 한 번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지만 역시 시장은 사람들의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단기 역전은 상반기 중에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이번에 은행주 위기로 찾아왔지만 재무부와 연준이 빠른 대처로 폭락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SVB 사태가 터지고부터 시장은 제2의 금융위기가 오나 하는 우려가 가득했지만 재무부와 연준의 빠른 대처로 인해 월가 세력들은
이번 사태를 오히려 조기 금리 동결에 대한 호재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CPI 지수에 따라 단기적인 미국 증시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 또한 결국 아주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모두가 다같이 비관론을 외칠 때가 시장의 단기적인 바닥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위기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최후의 비관론자마저 항복하고 낙관론으로 가득할 때 아무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이번에 단기적인 소음으로 인해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했으며 오늘 밤에 CPI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수량을 모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장의 소음과 비관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계획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